지금 미국 전역이 그야말로 거대한 미스터리에 빠졌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은 선수는 분명 마르코 델가도였습니다. 전광판에도 공식 기록지에도 심지어 다음날 발행된 신문 일면에도 델가도의 이름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득점의 주인공인 델가도는 골을 넣자마자 자신의 조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온 한 남자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고 숭배에 가까운 경의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어시스트를 해줘서가 아닙니다. 델가도가 인터뷰룸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털어놓은 그날의 진실은 149년 축구 역사를 통틀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 위대한 리더의 영혼 전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만 2천 명의 관중이 운집한 로스앤젤레스의 홈구장, 그곳에서 터진 마법 같은 가마차기 골은 사실 델가도의 발끝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거장의 설계도 위에서 완성된 기적이었습니다. 수비수 3명을 바보로 만든 그 0.1초의 바디페인트, 그리고 아무도 없는 훈련장에서 전수된 비밀 수업까지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하고 미국이 감동한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LAFC와 시애틀 사운더스의 치열한 맞대결이 펼쳐지던 후반 38분에 발생했습니다. 경기는 0대0의 팽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진은 마치 강철 요새처럼 LA의 공격을 튕겨내고 있었고 홈 관중들의 탄식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승부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던 바로 그 순간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이 특유의 폭발적인 드리블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마법은 그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공을 가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페널티 박스 왼쪽 모서리, 일명 소니존이라 불리는 그 신성한 구역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시애틀의 수비수 3명은 본능적으로 손흥민의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위치에서 손흥민의 오른발이 열리면 그것은 곧 실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순간 손흥민의 상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마치 슈팅을 때릴 것처럼 어깨를 열고 시선을 골대 구석으로 고정한 것입니다. 이 완벽한 바디 페인트 하나에 시애틀 수비진 전체가 속았습니다. 수비수들의 중심이 무너지고 골키퍼마저 역동작에 걸린 그 0.5초의 정적. 손흥민은 슈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비수들이 비워버린 그 광활한 공간으로 쇄도하던 델가도에게 비단결 같은 패스를 툭 밀어주었습니다. 명백히 그것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완벽한 찬스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공을 받은 델가도는 망설임 없이 논스톱 슈팅을 날렸는데 그 궤적이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기도 전에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우아한 곡선. 그것은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프리미어리그에서 수없이 목격했던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 가마차기였습니다. 경기장은 용광로처럼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델가도는 세레머니를 위해 관중석으로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손흥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손흥민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그를 꽉 껴안으며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중계 카메라에 잡힌 델가도의 입모양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의 골이야, 소니. This is your goal, 써니? 도대체 델가도는 왜 자신의 인생골을 넣고도 손흥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던 것일까요? 단순히 좋은 패스를 줘서가 아니었습니다. 경기 직후 믹스드존에서 만난 델가도의 인터뷰는 현지 기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넣었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저 궤적을 보세요. 저건 제 기술이 아닙니다. 지난 2주 동안 훈련장에 남아서 소니가 저에게 이식해준 영혼입니다. 저는 그저 소니가 깔아준 멍석 위에서 소니가 알려준 대로 발만 갖다 대었을 뿐입니다. 사실 델가도는 최근 심각한 슬럼프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드필더로서 활동량은 좋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슈팅이 골대를 벗어나며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구원한 것은 코칭 스태프도 심리 상담사도 아닌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발생 3일 전 모두가 퇴근한 훈련장에 2개의 그림자가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손흥민과 델가도였습니다. 손흥민은 슈팅을 두려워하는 델가도에게 다가가 자신의 발목 각도, 임팩트 순간의 호흡, 그리고 시선 처리까지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마르코, 골대를 보지 마. 공의 회전을 느껴. 네가 차는 게 아니라 공이 알아서 가게 만들어. 손흥민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델가도의 무너진 멘탈을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델가도가 실수할 때마다 손흥민은 괜찮아, it's okay, 다시 해보자라며 직접 공을 주워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는 슈퍼스타가 무명의 선수 훈련을 위해 볼보이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장면에 대해 세계적인 축구 레전드들도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지단은 위대한 선수는 혼자 빛나지만 전설적인 선수는 주변을 빛나게 한다. 손흥민은 오늘 자신이 골을 넣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동료의 두려움을 없애고 새로운 무기를 장착시킨 것이다. 이것은 감독도 하기 힘든 영역이다라며 극찬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영국 스카이 스포츠 방송에서 이 장면을 분석하며 전율했습니다. 손흥민의 저 바디 페인트를 보라. 공을 건드리지 않고도 수비수 3명의 발목을 부러뜨렸다. 저것은 축구 지능이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것이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 공간을 델가도에게 양보했다는 점이다. 탐욕이 없는 왕, 그것이 바로 손흥민이다. 현지 매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LA타임즈는 손흥민 효과 써니 에펙트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손흥민이 온 뒤로 LAFC의 모든 선수가 진화하고 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기계가 아니라 팀 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기폭제다.
델가도의 저 슈팅은 손흥민이 훈련장에서 뿌린 땀방울의 결실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소름 돋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시 경기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델가도에게 패스를 내준 직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델가도의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히거나 튕겨 나올 것을 대비해 반대편 골포스트를 향해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완벽한 찬스였지만 동료를 믿으면서도 만약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이 철두철미한 헌신, 이것이야말로 149년 축구 역사상 그 어떤 슈퍼스타에게서도 쉽게 볼 수 없었던 희생의 리더십입니다. 경기가 끝난 후 라커룸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손흥민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동료들이 델가도의 원더골을 축하할 때 손흥민은 조용히 델가도의 어깨를 감싸며 내가 말했잖아, 넌 할 수 있다고라는 짧은 한마디를 건넸을 뿐입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구단 관계자는 손흥민은 마치 자식의 성공을 지켜보는 아버지 같은 눈빛이었다.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보다 동료가 성장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캡틴의 품격을 느꼈다라고 전했습니다. 심리 추측을 해보자면 당시 델가도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수만 명의 관중이 자신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텅 빈 훈련장에서 자신을 위해 공을 주워주던 손흥민의 뒷모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골 세레머니 대신 손흥민을 향한 숭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적인 감사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는 역사에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료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고 팀의 정신을 지배하며 경기장 안팎에서 존경받는 선수는 극히 드뭅니다. 손흥민이 이제 월드클래스라는 수식어조차 부족한 마스터클래스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전광판에는 마르코 델가도의 이름이 새겨졌지만 그 경기장에 있던 6만 2천 명의 관중 그리고 중계를 지켜본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골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혼은 온전히 손흥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왜 30대가 넘은 나이에도 그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폭등하는가?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기술을 나누고 동료를 성장시킴으로써 팀 전체를 무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능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그가 가진 영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신의 시그니처 기술마저 아낌없이 전수하며 동료를 영웅으로 만들어준 캡틴 손흥민. 여러분은 이 감동적인 드라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삭막한 프로의 세계에서 피어난 이 뜨거운 동료애와 리더십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지금 미국 전역이 거대한 충격과 안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축구 경기 하나가 끝난 수준이 아닙니다. 지난 149년의 축구 역사 속에서 수많은 스타들이 명멸했지만 단 한 번의 터치 없이 상대의 영혼을 짓누르고 급기야 자신을 파괴하려던 적에게서 존경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낸 선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그리고 이제는 미국 대륙이 숭배하는 캡틴 소니 손흥민 선수입니다. 현지 시간 1일 텍사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펼쳐진 휴스턴 다이너모와의 원정 경기. 경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상대 수비수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손흥민의 발목을 향해 끔찍한 살인 태클을 했습니다. 탁 하는 둔탁한 타격음이 중계 마이크를 뚫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던 그 순간 3억 미국인의 심장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난 후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의 선수 생명을 끊어놓을 뻔했던 그 가해 선수가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 ESPN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도대체 라커룸 뒤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왜 MLS 사무국은 이례적으로 손흥민 보호령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숨막히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드립니다. 시계바늘 경기 시작 직후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쉘 에너지 스타디움. 이곳은 원정 팀들에게는 지옥의 무덤이라 불립니다. 텍사스 특유의 끈적한 습도와 홈 팬들의 광적인 야유는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제 기량을 펼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상대는 거친 수비로 악명 높은 휴스턴 다이너모였습니다. 개막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를 3대 0으로 침몰시켰던 LAFC 그 상승세의 중심에는 단연 손흥민이 있었습니다. 휴스턴의 전략은 명백했습니다. 손흥민을 지워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경기 초반부터 휴스턴 수비진은 교묘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손흥민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들의 예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골을 노리는 해결사의 모습을 잠시 내려놓고 경기 전체를 조율하는 마에스트로로 변신했습니다. 후반 9분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흘러나온 볼. 혼전 상황에서 보통의 공격수라면 무리하게 슈팅을 시도했을 겁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눈은 이미 공간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빈 공간에 있던 마크 델가도에게 마치 레이저로 재는 듯한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델가도의 발끝을 떠난 공이 골망을 찢을 듯이 흔들었을 때 델가도는 골 세리머니를 하러 관중석으로 뛰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돌아 손흥민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이 골의 진정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후반 36분 승부의 쐐기를 박는 두 번째 골 장면. 스테픈 유스타키오의 골이 터지기 직전 그 공격에 물꼬를 튼 기점 패스 또한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격 포인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축구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세컨더리 어시스트. 손흥민은 이날 경기장의 지배자였습니다. 통계 매체 풋몹은 손흥민에게 평점 8.0이라는 높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패스 성공률 89%, 기회 창출 3회. 이 수치들은 그가 왜 월드클래스인지를 증명하는 명백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록 뒤에는 끔찍한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전반 종료 직전인 45분에 터졌습니다. 하프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고 돌아서려던 손흥민. 그 순간 휴스턴의 센터백 안토니오 카를로스가 전력 질주에 달려들었습니다. 공은 이미 손흥민의 발을 떠난 뒤였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축구와 스터드, 그 날카로운 쇄증이 향한 곳은 공이 아니라 손흥민의 발목 뒤쪽, 바로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축구선수에게 아킬레스건 부상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2만 2천 명의 관중이 숨을 죽였고 벤치에 있던 마크도스 산토스 감독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주심은 즉시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판독 VAR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판독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한 주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고의성이 다분한 아주 위험하고 무모한 태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뒷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손흥민의 반응입니다. 보통 그런 살인적인 태클을 당하면 격분하여 상대 멱살을 잡거나 고통에 몸부림치며 들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쩔뚝이는 다리로 다시 위치를 잡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동료들을 오히려 진정시키며 그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긴다. 후반 30분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역습을 시도하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맞이하려는 순간 이번엔 휴스턴의 아구스틴 보자트가 뒤에서 손흥민을 잡아챘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손흥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비겁한 반칙이었습니다. 주심은 또다시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한 경기에서 한 선수를 막기 위해 상대팀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초유의 사태. 휴스턴은 손흥민 한 명을 막으려다 팀 전체가 붕괴되는 자멸의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11대 9 수적 우위 속에서 LAFC는 손쉽게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직후 도스산토스 감독은 기자회견장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를로스가 평소 나쁜 선수는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사진으로만 봐도 끔찍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을 가격한 위치는 정말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강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팀의 심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감독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순간은 아찔했습니다. 경기는 승리로 끝났지만 진짜 드라마는 경기장 밖에서 이어졌습니다. 살인 태클로 퇴장당했던 안토니오 카를로스. 그는 경기 후 미국 최대 스포츠 채널인 ESPN과의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보통 퇴장당한 선수는 믹스트존을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하지만 그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창백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카를로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코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공을 뺏으려고 했지만 내 판단이 늦었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고 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선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이라는 대선수를 존경합니다. 그를 다치게 할 의도는 1%도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에서 거친 태클을 한 수비수가 경기 직후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굴할 정도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가진 위상입니다. 카를로스조차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상대팀 공격수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사랑하는 아이콘이자 레전드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손흥민이 그 자리에서 화를 내고 보복 행위를 했다면 카를로스의 사과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발목에 두꺼운 아이싱을 한 채 나타났습니다. 붓기가 올라오고 통증이 심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라커룸으로 향하는 통로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팬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는 아이싱을 한 손흥민의 사진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신이시여 제발 그를 지켜주소서. 저 발목은 MLS의 보물이다 라며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행히 도스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은 괜찮다. 자국은 남았지만 큰 부상은 아니다. 그는 강한 선수다라고 전하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전설 티에리 앙리 역시 스카이 스포츠 방송 도중 이 장면을 언급하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저런 태클을 증오한다. 저것은 재능을 파괴하는 행위다. 손흥민이 저기서 일어난 건 기적이다. 그는 월드컵을 위해 그리고 축구를 위해 미국에 갔다. 수비수들은 그를 존중해야 한다. 그를 막고 싶다면 실력으로 막아라. 폭력이 아니라. 앙리의 일갈은 미국 축구계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제 MLS 사무국과 심판진들은 손흥민이 공을 잡을 때마다 더욱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제 보호받아야 할 유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막전에서 메시를 지우고 2라운드에서는 살인 태클마저 이겨내며 팀을 2연승으로 이끈 캡틴 손흥민. 그는 지금 단순히 미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릴 바로 그 땅에서 미리 왕의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클래스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클래스를 넘어선 혼이었습니다.
발목이 꺾이는 고통 속에서도 팀을 위해 다시 달리는 헌신, 자신을 담그려 했던 상대에게조차 먼저 손을 내미는 인격.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12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강행군 속에서도 손흥민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상대 수비수들은 더 큰 공포에 떨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미국 대륙은 이제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섰습니다. 그 파도는 거칠지만 아름답고 강력하지만 우아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부상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다음 경기에서 그 시원한 찰칵 세레머니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